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나뉴스입니다. 강의 중 수업 자료를 소리내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학우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석라운지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본교 공과대학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의 중 수업 자료를 소리내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학우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본 상황을 공론화한 학우는 해당 강의를 언급하며 수업 중 필기 대신 자료를 촬영하기만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음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 촬영하는 소리가 발생해 강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강의 중 노트북을 사용하며 키스킨을 사용하지 않음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해당 학우들은 강의 중 무음 카메라와 키스킨 사용을 부탁하며 매너 있는 인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정석라운지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본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정석라운지의 이전과 달라진 시설을 알리며 학우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본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선정한 정석 100권이 추가됐으며 만화책, 인기 웹툰들도 라운지에서 찾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룸을 비롯해 학우들이 추억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까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새 단장한 정석 라운지에 하루빨리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공과대학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본교 공과대학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된 주요 산업 소재 및 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단은 원천기술 분야별 5개 분과로 구성되며 세부 분과는 기계, 바이오의학, 화학화공, 신소재, 전기전자 컴퓨터입니다. 더불어 관련 중견,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본교 공대 18개 학과 소속 교수 225명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창균 공과대학장은 국가적 위기사항에 대응해 지역 중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기술개발 자문 등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19년 문과대학 직무 멘토링 개최를 안내합니다. 본교 문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및 강화 및 선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직무 멘토링 행사를 개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졸업생 멘토를 초청해 재학생들의 진로 멘토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문과대학의 8개 학과가 참여하며 9월 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본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9월 26일까지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혹은 네이버 폼에서 가능하며 당일 약식 작성 후 현장 제출하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98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9학년도 안중근 경광 장학생 선발 공고를 안내합니다. 본 장학금의 선발 인원은 1명으로 6개 대학의 추천자 중 5인을 선발해 진행되며 장학금의 지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등록금 초과가 가능합니다.
정규학기 등록을 한 2학년 혹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학점 평균이 3.6점이 이상이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 서류, 성적 증명서이며 토익, 토플, 탭스 등 영어 점수가 있는 경우 각점으로 반영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학생회관 343호 학생지원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07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희곡 낭독 모임 말걸다의 낭독 공연 달빛 운동회를 안내합니다. 본 공연은 희곡 낭독 모임 말걸다의 네 번째 낭독 공연으로 어느 채식주의자의 노골적 탐식 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본 공연의 내용은 축산연구소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이며 비용은 무료이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청계의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최하며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로 미추홀고 학상문화원 4층 학상 소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자 전화 0105-5626-265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나뉴스의 김세희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입니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금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김세희 앵커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다스리며 8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에 기초한 법률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법률에 의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심판하며 법을 통해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이란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법과 매우 밀접하고 사법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9월 9일 문재인 정부의 개각 인사들 중 하나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를 비롯한 양 진영 모두가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해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왜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전유상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전유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많은 의혹과 질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의 여파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나 향후 총선 전국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개각으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10명의 장관급 인사들을 교체했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만 이러한 논란들이 이어지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사들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왔고 이것의 경중이 크다고 판단해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 만큼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채찍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더더욱 여파가 큰 것 같은데 조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나요? 사실 이번에 청와대에서 개각을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장학금 의혹,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 거래, 그리고 아내와 동생과 관련된 의혹 등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의혹들은 제기될 수 있으나 이것의 사실 여부나 조 장관의 개입 여부가 실질적인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사랑 하고 있지만 기다린다 나의 사랑 그게 너여서 너를 향해 가는 길이 불안하지만
확신 없는 기다림도 두렵긴 하지만 사랑한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이런 얘기하는 나도 별거 없지만 사랑 말고 줄 게 없어 참 미안하지만 불러본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우선 가장 처음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연루 정력과 배우자,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조 후보자 일가족의 위장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먼저 산옥맹이라는 단체에 대한 논란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 장관은 과거 1993년 산호맹 산하조직에 들어가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조 장관은 이에 대해 28년 전 그 활동을 숨긴 적이 없으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당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뒤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주식, 채권 등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33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사모펀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모펀드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점, 그리고 친인척이 사모펀드를 운영했는가 하는 점에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조 장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이 쏟아내자 결국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우선 74억여 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친인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출자 약정 금액을 유동적으로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모펀드와 더불어 조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운동학원 관련 의혹들도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의 채권을 확보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과 관련된 조작된 채권 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8월 23일 조 장관은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국가와 공익재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여파를 몰고 왔던 자녀 입시 관련 의혹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 입시 의혹은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낙제하고도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대학 입시에 제출한 논문에 있어서 제1저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문제가 된 논문은 신생아 뇌 질환과 유전자의 상관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논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책임 저자, 제1저자, 제2저자로 분류하는데 이 논문을 썼던 조 장관의 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2주 만에 논문을 썼다고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 장관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조 장관은 자신의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부정했고 논문과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는 질책을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논란들이 점화된 이상 이것이 확산될지 진화될지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마음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난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너 헷갈리게 만들던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궁금해 넌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지금 듣고 오신 곡은 폴킴의 있잖아입니다. 계속해서 조 장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청문회가 열리는 곳조차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날짜를 잡기보다는 당시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 과정까지 진행됐으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나요? 당초 합의된 9월 2일, 3일에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했었는데요. 조 장관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청구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청문회 일정은 더더욱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정치적 강수를 뒀죠? 네, 국회에서 일정이 잡히지 않자 조 후보자 측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지연되고 의혹들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 11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나 장학금 수요 문제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이것이 사회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해명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당시 조 후보자의 발언이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전에 해왔던 해명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딸과 관련해서 제1저자가 된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거나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 대해 몰랐고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쟁점은 당시 조 후보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은 것보다 그 혜택과 관련해서 과거 민정수석이었던 후보자의 압력 행사나 관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군요. 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인사청문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자리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였던 만큼 여야 서로의 양보를 통해 열리게 됐습니다.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나요? 야당은 공격했고 조 장관은 해명했으며 여당은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인도 채택된 11명 중 1명만이 출석했고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중 수료증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결정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시간 동안이나 청문회 시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 9일 문 대통령은 조국 등 6개의 부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부터 집회나 성명 등 대학생들의 반발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연세대에서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조 장관은 이제껏 SNS를 통해 공정함과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막상 그 면면을 살펴보니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로 인해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e and Kurt feel the same. Too much pleasure is pain. My girl spites me in vain. All I do is complain. She needs something to change. Need to take off the ass. So fuck it all tonight. And don't tell me to shut up when you know you talk too much, but you don't got shit to say. I want you out of my head. I want
I can save you, 'cause I need to be saved too. I'm no good at goodbyes. We're both acting insane, but you're stubborn to change. Now I'm drinking again, 80 proof in my veins, and my fingertips stained. Looking over the ash, don't fuck with me tonight. Say you needed this hard, and you got it. Turns out that it wasn't what you wanted, and we wouldn't let go, and we lost it. Now I'm a goner. I want you out of my head, I want you out of my bedroom tonight. There's no way I can save you, 'cause I need to be saved too. I'm no good at goodbyes. I want you out of my life, I want you back here tonight. I'm trying to cut you, no knife, I wanna slice you and dice you. My heart get possessive, it got you precise. Can you not turn off the TV? I'm watching it fight. I flooded garage, blue diamond on shock. Hip hop and life dog, his nigga Minaj. You don't need a key to drive, your car on the charger. I just wanna see the side, the one that's unbothered. And I don't want you to never go outside. I promise if they play my nigga slide, I'm fucking it until we're still riding. I want you out of my head, I want you out of my bedroom tonight. There's no way I can save you, 'cause I need to be saved too. I'm no good at goodbyes.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I'm no good at goodbyes.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지금 듣고 오신 곡은 포스트 말론의 굿바이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를 둘러싼 반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유례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조 장관이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7시간 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조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인턴십과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나선 것을 보아 검찰의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 장관의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국 부인을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하고 펀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오촌 조카를 압송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9월 16일 조 장관의 딸을 검찰에 소환했고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23일에는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23일 압수수색에 대해 일부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준 만큼 검찰의 수사 내용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의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가 상당히 평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자리가 열리기도 했죠. 네, 어제 이뤄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들 중 거짓이 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IBS 전유상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나란히 위치해 그림자로 태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죠. 우리는 이를 개기일식이라고 부릅니다. 일식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는 결국 다시 나타나고 그림자도 사라져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을 제창한 조국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을 수산 중인 검찰.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누가 빛을 내는 태양이었고 누가 그림자를 만드는 달이었는지는 일식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채널 최고의 행운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전유상, 기술의 박성필, AD의 김성명,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안아줘 babe 오늘을 기다려줘 끝에 달콤한 나를 봐요 그대 yeah. 지켜줄게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고백할래 너를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비상하는 도약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